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구글 에듀케이터 연현숙이고요. 앞에 컴퓨터를 잘 못하신다는 미소 선생님 계셨는데 저는 반대로 예술 쪽에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술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는 화가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이중섭 화가는 다 아시죠? 저희 나라의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화가분이신데 그분의 황소라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러니까 미술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황소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황소의 힘이 느껴지는 그림 자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어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황소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는 예술 얘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공지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알파고 생각나시죠? 예, 예상대로 답이 알파고네요. 아이들도 다 알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대부분 알파고를 생각 많이 하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데 인공지능 말고 최근에는 뭐 머신러닝이니 뭐 딥러닝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네, 근데 표를 보시면 뭐 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이 보시는 것처럼 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라 함은 1950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복잡하고 똑똑한 컴퓨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정말 일반적인 AI, 제너럴 AI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랑은 조금 다르죠. 저희가 이제 자주 SNS 상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뛰어나긴 하지만 정말 사람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런 인공지능을 좁은 AI, 내로우 A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머신러닝은 기계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할 수 없죠. 아이들도 뭔가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 참고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이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스팸 메일, 예, 보면 스팸 메일을 거르는 기술인데 처음에 스팸 메일 뭐 다 써보셨겠지만 어떤 키워드를 사용자가 정하거나 개발자가 정하죠. 그래서 광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다 스팸으로 분류해라. 이런 기준은 사람이 주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으로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스팸 데이터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팸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형태를 공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스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공부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딥러닝은 머신러닝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알고리즘이 사람의 뇌를 닮은 신경망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이 바로 딥러닝인 것이에요. 사람의 뇌 구조가 정말로 복잡한데 뉴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경망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딥러닝에서는 그 뉴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에서는 딥러닝이 2010년도부터 이렇게 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960년대 이후에 나왔던 개념이라고 해요.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아야 똑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생기면서 데이터들을 점점 많이 쌓게 되었고요. 저희가 SNS를 많이 쓰면서 데이터들도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똑똑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더불어 GPU 같은 플랫폼도 나오게 됐고, 또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잘 연구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 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머신러닝 기능들을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아트앤컬처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트앤컬처 속 말고 또 다른 예술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앞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아트 셀피라는 건데요. 아트 셀피는 앞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셀카를 찍으면 그 셀카 속에 제 얼굴을 인공지능이 그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과 나와 닮은 아트앤컬처 속의 초상화 속에 있는 사진을 잘 비교해서 가장 닮은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인 거고요. 이거는 앞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앞에서도 또 나왔었죠. 구글 아트앤컬처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실험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구글의 실험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머신러닝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라이프 태그라는 실험입니다. 이 라이프 태그는 라이프라는 잡지 안에 정말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한 400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머신러닝한테 한번 공부해봐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백과사전, 사전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 원리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인공지능이 이 안에서 오브젝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뭐 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찾은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태깅을 거는 거죠. 태깅을 걸고 이것들을 카테고리화 하고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가진 것들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말 그대로 이것들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사전처럼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모자를 선택하면 아까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그 그림 안에는 좀 전에 보셨듯이 뉴스페이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관된 뉴스페이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다 아까 받으신 구글 아트앤컬처 앱으로 해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널라이징 하는 것이 나오고요. 다 완료가 되면 스타트 누르시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찾고 스킵을 눌렀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사전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다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카우보이를 선택하면 카우보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 사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에 대한 설명, 백과사전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카우보이로 인식됐던 그 사진들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카우보이 그 사진을 열었지만 연관된 그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카우보이지만 카우보이 사진 안에 연관된 오브젝트로 모자를 누르시면 이제 모자로 또 다시 넘어가고, 대화형 백과사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한데 네, 이렇게 모자로 넘어가고 다시 모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구글 그 아트앤컬처 속에 실험실 안에 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트 팔레트도 좀 전에 이제 보셨죠? 그래서 아트 팔레트는 저희가 그 구글 아트앤컬처를 보면 뭐 추천 기능 같은 것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화가의 작품을 봤을 때 색상별로도 쫙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진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특정한 색상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을 팔레트화해서 쫙 나열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트 팔레트를 그 핸드폰으로 만약에 하게 되시면 사진을 셀카를 찍거나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색상표를 선택해서 또 동일하게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네.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여기도 보시면 사진 찍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색상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아트앤컬처에서 네. 어떻게 해야 저기로 들어갈지?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게 모바일 앱에서도 동작하는 거예요? 네, 동작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아트앤컬처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중간에 실험실, 한글로는 실험실일 것 같은데, 이걸 누르시면, 네, 구글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 예, 사실은 아트앤컬처 말고도 다른 실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는 아트앤컬처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트 팔레트고 여기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프 태그. 여기 아트 팔레트를 들어가셔서 실험 시작을 누르시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앱에서도 똑같이 메뉴 누르셔갖고 실험실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한 번씩 네, 셀카를 한번 찍어서 제 사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색상을 여기서 이제 추천해 주는 걸로 해도 되고 제가 선택해도 되거든요. 뭐 빨간색 추천해 주는 걸 해야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색상에 해당하는 제가 찍은 사진의 색상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보여주게 되죠.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너무 시끄러운데. 네,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진짜로 저희가 한번 인공지능 예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구글에서는 마젠타 음악이 많이 유명한데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작곡하는 인공지능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이 작곡한 걸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것도 많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비틀즈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해요. 비틀즈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 인공지능 음악보다는 좀 더 듣기가 나은 것 같긴 한데 이 노래는 조금 더 듣기가 편하시죠. 락 스타일로 만든 AI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있으신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여기 URL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핸드폰으로도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가능하신 분은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은 그냥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 한번 해서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네. 이거 써보셨어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로그인하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여기 초록 색깔 버튼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비틀즈의 스타일인지 락인지 어떤 스타일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냥 만들어 하면은 만들 수가 없고 저희가 뭔가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팝음악, 네, 팝음악을 하나 선택해서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얘가 음악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만들고 이게 한 곡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만들면 요거 이게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서 또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네. 여기 피아노 롤을 누르시면 요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고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음악도 잘 모르는 관계로 여기서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고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제가 음악 하나를 인공지능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데 신문 기사를 쓰거나 이제 뭐 카피라이트를 쓰는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창작 활동을 하는 인공지능들도 많이 있는데 MIT에서 만든 뭐 공포 이야기를 쓰는 소설을 쓰는 셀리도 있고 단편 영화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화를 찍었어요. 단편 영화 스프링의 대본을 쓴 AI가 있고 또 그 샤오이스라는 AI는 원래 챗봇인데 챗봇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시 여러 개를 묶어서 시집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앤컬처 안에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인공지능으로 시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실험실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실험실에 보시면 여기
시로 초상화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거든요. 여기 한번 실험을 실행해 보시면 이 AI가 여러 개 지금 수천만 개의 그 단어들을 학습해가지고 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키워드를 단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를 적을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뭐 러브라는 단어를 얘한테 주면 그러니까 시를 길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한 두 문장 정도, 두 줄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는데 초상화를 뭐 실제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으면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제 사진 위에다가 그 시를 조금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제 얼굴 있는 데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시를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만들어줍니다. AI가. 마치 꼭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시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하실 때 아트 셀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른쪽에 구글의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위에 사자 그림을 아래에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고 왼쪽에 MS4 거는 그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AI입니다. 네, 그 앞에 있는 그 두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로봇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뭔가 대회를 여는 인공지능 로봇 대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보아트에서는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품만 그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작품이 작년에 수상을 했던 그 프랑스 화가의 작품을 다시 재해석해서 똑같이 그린 작품이 1등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린 것 치고 굉장히 잘 그린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모두의 연구소의 유경은 연구원이랑 김동환 연구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사용되는 것이 구글의 콜래보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 문서 안에서 저희가 코드를 넣고 여기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좀 획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희가 코드를 적고 실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고 이게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뭐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쉽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양은 굉장히 좋고 여기서 GPU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OS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링크를 바로 들어오시면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거를 사본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편집하시면 다른 코드도 넣어보실 수가 있고 편집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넣으실 때는 여기 이제 코드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코드를 여기에 작성하시면 돼요. 뭐 A는 10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해봤죠. 근데 실행시키는 거는 여기 옆에 플레이 버튼 같은 거를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이게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웹상에 있는 코드를 그냥 가져와서
카피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되어 있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딥드림 제너레이터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것도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말 사진을 이중섭의 흰소 스타일로 만약에 바꾸겠다고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코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코드 자체를 보신다기보다는 순서를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코드를 만약에 넣어놓고 제가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코드가 제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 상의 어딘가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구글 계정만 있으면 인공지능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 제가 실행을 해놨는데 다시 세션이 초기화돼가지고 실행이 되면 위에 실행된 그 순서가 나오거든요. 제가 저걸 2번 실행한 거고요. 2번째로 실행을 한 거고 여기 지금 된 거고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고 제가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똑같이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해서 이 안에 코드도 넣고 이렇게 텍스트도 넣으시고 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신경망 모델을 만들거나 얘네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이미 되어 있는, 잘 훈련되어져 있는 AI의 그런 딥러닝 모델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도 이미 훈련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을 그냥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코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건 저도 이제 카피해 온 거니까 이렇게 카피해서 그냥 실행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내가 어떤 함수를 쓸 거고 이렇게 쭉 어떤 사진을 쓸 거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제 딥러닝이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보면 제가 이제 입력 사진을 말 사진을 넣고 스타일을 이중섭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 사진이랑 똑같은 게 되고 이제 합쳐지면서 점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형태를 만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손실을 최소화하고 베스트 사진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 이 실행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제가 드린 문서를 한번 카피해 보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순서대로 쭉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각자 사진을 한번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사진은 그 컨텐츠 사진이 스타일이 변하는 거고 스타일 사진은 어떤 화가의 화풍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트앤컬처를 소개해드리려는 목적보다는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필요 없고 무료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기도 쉽고 편집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고 이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한번 예술을 한번 해보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인공지능이 정말 요즘 많이 똑똑해졌다, 막 대단하다 말은 하지만 아까 저희가 어떤 커맨드를 주지 않으면 얘가 시작을 못해요.
어떤 알고리즘을 주거나 어떤 데이터를 꼭 줘야 하고, 아까 저희가 음악을 만들거나 스타일 변환을 한 것처럼 음악이나 뭐 어떤 스타일을 저희가 줘야지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보다는 사람의 예술 작품이 좀 더 뛰어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AI가 작년에 만든 건데, 지금 경매에서 얼마에 지금 낙찰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작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낙찰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억 원까지 제가 주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AI를 작품으로 볼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기술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사실은 실습을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아까 링크 드린 것들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아까 AI가 저 작곡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작곡을 학생들이 동영상 찍은 거에다가 그 소리를 입혀서 유튜브 공유해도 네네, 문제가 그렇죠. 없나요? 네네. 아까 보시면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혹시 저작권에 그 전혀 상관없나요? 그렇죠. 제가 만든 거니까요. 그렇죠.